면역력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할 것이냐, 어떤 분께서 장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봐봐, 이게 재밌는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장염이라는 건 장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장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균에 의한 장염은 많지는 않아요.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인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염이 생기면 구토하거나 열나거나 설사하거나, 대략은 구토 설사를 더하기 발열 있을까 말까, 이런 방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장염을 잘 안 걸리게 만들려면 장 내에는 수분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막 그 아이들 중에서 혹은 어른들 중에서 변을 3일 이상에 한 번씩, 3, 4, 5일에 한 번씩 변을 보시는 분들은 수분이 진짜 없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수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2, 3일에는 최소한 한 번씩은 보시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장내 유산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나 먼지들이나 찌꺼기들이 내 몸을 자극할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일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게 맞다. 유산균과 관련해서 또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막 질문이 막 올라오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면역력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그 환자분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엄마 아빠 중에서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은, 이게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아이가 알레르기일 확률이 80% 이상,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는 경우는 5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는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셔도 거의 80% 이상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가 아토피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아토피가 있을 것이냐? 전혀.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과민대장증후군,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는 다 같은 병이에요.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역을 가지고 있다. 약하다. 그래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없으면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비염이 있을 수 있구나,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을 수 있구나, 혹은 금속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건조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묘기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다 같은 라인의 병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을 것이고, 그게 어디로 발현될지, 코로 발현될지, 폐로 발현될지, 피부, 장으로 발현될지는 사실은 내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디로 드러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이한테서 신생아 여드름이라고 하는 태열, 머리에 딱지진, 소똥 앉는다고 옛날에 표현했었는데,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가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을 수 있겠는데, 태열이 왜 생기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태열이 왜 생기냐? 엄마 뱃속의 양수에 엄마의 면역세포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이가 지내다가요, 공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얘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외부 공기에 이렇게 태열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탄탄한 피부가 아니라 예민한 피부, 탄탄한 면역력이 아니라 예민한 면역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쿠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열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매운 거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운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관 내로 아이한테 그 탯줄로 연결되는 피로 매운 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매운 걸 즐기시는 거가 일반적으로는 장내의 면역력을 상당히 불편하고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해져요. 그것이 아이한테 전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운 것 때문에 매운 것이 아이한테 자극이 돼가지고 태열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매운 거 이런 정도 수준에서 가끔씩 드시는 것,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시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태열을 바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술 드시거나 매운 거 먹었을 때 설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술을 먹으면 술의 성분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코올에 뭐 홉 아니면 맥주라 그러면 홉이나 아니면은 그냥 물인데 알코올밖에 없잖아요. 이 알코올을 장내에서 감당을 못하면 설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매운 걸 먹었다? 그 매운 성분들, 캡사이신 같은 이런 성분들을 장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야, 나 얘 해결을 못하겠어. 그래서 물을 막 뿌려가지고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설사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데 제가 너무 가까이 가서 얼굴이 흐려지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점심으로 땡초 신라면을 드셨다는 새콩이님. 네, 땡초 신라면.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네. 땡초. 네. 저는 인간적으로 매운 걸 잘 못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신라면도 매운데 왜 거기다 땡초를 넣었을까?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너무 학대하지 마. 자기 위를 사랑해주세요. 나의 소장대장 귀한 겁니다. 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자. 면역력은 어떻게 자라느냐. 이게 이제 아마도 체크포인트는 간단하죠. 엄마 아빠가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게 있는가, 아이가 태열이 있었는가, 이것만 보면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질까, 아니면 알레르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애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태어나자마자부터 생후 6개월까지는요 엄마한테 받은 면역세포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얘들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후 6개월까지는요 아이들이 실제로 감기를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걸리는 아이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당연히 걸리겠죠. 두 번째, 손위 아이가 있는 경우, 자기 오빠, 형, 누나, 언니가 있으면 그들이 바깥에서 물고 들어오는 것들을 아이한테 전해주죠. 손 깨끗이 닦고 만져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손 깨끗이 닦고 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한 1000번 얘기해야 말을 들을까 말까 한데. 어쨌든, 네. 그러기 때문에 막 뽀뽀하고 말할 때 침 튀기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걸리게 되는데,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이전에 모세기관지염, 이제 폐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모세기관지, 그 다음에 제일 끝이 폐인데, 모세기관지 이하, 모세기관지염, 폐렴을 생후 6개월 이전에 걸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천식의 가능성이 6배가 늘어나게 된다. 천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알레르기 질환의 예는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면역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엄마의 면역력은 어떻게 키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면역력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비타민 D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유산균 드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생후 6개월에 시작하는 게 뭐죠, 근데? 혹시 아시나요? 생후 6개월에 아이들한테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대화창이 조용해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유식, 네, 네.
이유식이죠. 이게 한 템포 늦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유식이죠. 생후 6개월에 시작하는 건 이유식입니다. 왜 이유식으로 아이 식사를 시작하겠어요? 제가 그 세계 소아과학회 미국에서 덴버에서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소아과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소아과 히스토리가 쭉 있는데 재밌는 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40년 전, 50년 전 전에 아이들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아과학회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소아과학회 지침이 뭐냐면 생후 2개월에 시리얼로 시작한다. 이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아이들 이유식으로 선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장은 아직까지 성숙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작할 거면 그냥 차라리 얼음밥 주지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나? 손 많이 가고 이유식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얘들이 뱃속이 계속 엄마 젖이나 아니면 분유를 먹고 그들을 소화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얼음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내 장의 소화 흡수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이나 선식이 엄청 황당한 종류의 이유식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고 얼음밥을 먹고 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씹고 삼키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우주식량 같은 거 주면 편한데 왜 그런 걸 안 주겠습니까? 씹고 삼키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식 같은 걸 주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담백하고 평범한 맛부터 시작해서 단일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료들을 아이한테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면역력도 그와 동반되어서 커가게 된다. 왜냐하면 면역력 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쌀미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소화가 되기 쉽고 탄수화물인데다가 실제로도 분해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인데 그걸 장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외부 자극을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 돌잔치 전후에서 아이들이 크게 한번 아픈 이유는 뭐냐 하면 이때가 바로 엄마의 면역력이 완전히 끝나는 타이밍이고 두 번째, 어른밥을 시작하게 되죠. 어른밥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은 면역력대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돌잔치 전후에서 아이들이 크게 한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